과연 정부와 은행들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은행 대출의 규제, 9월 이후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해결사 정 대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몇 번이나 바뀌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이 끊임없이 변화를 해왔죠. 기준을 가지고 진화를 해왔다면 별 상관 없겠지만 사후 처방 성격이 강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상황이 벌어진 뒤 수습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언제나 집값 잡기를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최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하반기 아파트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8주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7%에 머물렀습니다. 상승률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1%의 상승률 정도로 되는데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연평균 상승률이 5.13%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80% 정도 매매가 상승률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집값이 떨어지고 있구나 혹은 집값이 잡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서울의 집값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52%가 올랐습니다. 이를 연간 상승률로 환산을 하면 무려 9.89%에 달하는데요. 이것은 역대급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연평균 상승률이 5.96%였기 때문인데요. 즉 최근 서울 집값은 매우 가파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994년 이후 같은 기간 대비 5번째로 높은 수준의 집값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남과 마용산 같은 경우 신고가 거래가 터져 나오면서 집값의 진실을 대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평균 집값이 낮게 나오는 것은 지방 부동산 문제 때문인데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 주요 지역군인 5개의 광역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서 0.44%의 하락세를 보였고 역시나 다른 지방권도 하락세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권이 0.64%나 집값이 올라갔을 때 지방은 뚝뚝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럼 집값은 왜 폭등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대출 규제가 풀려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에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실질적인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고 주택담보대출은 엄청나게 늘어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연끌까지 하면서 주택을 사고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대로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죠. 두 번째, 정부의 늦은 대책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88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실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연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수많은 규제들을 합의하고 손을 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빠르게 공사에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지어지고 분양이 되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100년 대계의 사업처럼 꾸준히 끊임없이 정확한 판단과 연구 조사의 바탕으로 기준점을 가지고 진행되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권에 따라 책임자에 따라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들이 변해왔습니다. 집값이 폭등했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을 고액으로 구매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매우 심각한 어쩌면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속내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월에만 9조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로만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치솟았던 지난 정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현 시점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당연히 정부의 주담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담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 풀렸죠.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3조 원 이상씩의 대출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증가한 주담대 70% 이상이 정책 대출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특례 보금자리론을 선보입니다. 1년간 무려 44조 원을 시장에 푼 것인데요. 이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DSR 2단계 시행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미뤄진 것 역시 그대로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5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주담대 준가폭은 지난 6월 5조대에서 7월에는 7조, 8월에는 약 9조까지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적 대출 제도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되레 폭등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현재 신고가 아파트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바로 그것이죠. DSR을 통해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2%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대출 문턱이 확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경영계획보다 더 많은 가계의 대출을 내준 은행들에 내년에는 더 낮은 DSR 목표로 부여하겠다는 발표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어려운 정책과 경제 이야기야 뒤로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늘 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할 만한 장치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 대출로 집값이 오르자 대출의 문턱을 좁혀버렸는데 이게 그대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압박이 되고 있죠. 현재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들 관련 규제들은 대대적으로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숨통이 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실수요자 같은 경우 꼭 필요한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앞으로 집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 규제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죠. 현재 초점은 과연 유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자와 아닌 사람을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대출을 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다가오는 9월 10일에 있을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향후 변화가 어떻게 갈지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사들은 금리가 아닌 만기와 한도 자격에 대해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삼성생명, K뱅크 등은 1주택자 주담대 및 전세 대출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 1일 1주택자의 서울과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지원하는데요. 우리은행은 앞서 말한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9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과 같은 날짜인 9일부터 1주택자의 서울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사와 갈아타기 등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죠. 따라서 향후 정부와 은행의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실수요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현재 혼란이 잠재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것을 분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를 극대화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심리가 살아나면서 영혼까지 끌어 대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게 그대로 가계부채로 이어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에만 약 13조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인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은 가슴에 시한폭탄을 달고 있는 셈이 되었죠. 경제정책은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서민들의 부채와 관련이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하자니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는 타격이 가는 상황이고 반대로 그대로 두자니 가계부채와 부동산 폭등은 엄청난 리스크이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과연 정부와 은행은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너무 어렵고 어두운 이야기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머니해결사 정 대표의 정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에 대한 전자책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남겨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